자, 해당 문제들은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문제들을 이제 발췌를 해온 것들이고요. 자, 17년도부터 어차피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들은 계속 유사하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년도 1회차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얘는 지금 자바 언어로 구현이 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사실 요 코드만 보면은 누가 봐도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을 해가지고 값을 변경하는 코드다. 자리 바꾸는 코드잖아요. 지금 요게 A는 B, B는 C, C는 A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친구다라는 걸 알고서는 분명 오름차순 아니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조건식을 봤을 때 요 i가 지금 0, 얘는 지금 1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앞에 있는 친구가 더 작을 경우에는 이제 변경을 하겠다. 즉, 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겠다라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출력을 시키는 코드 였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선택 정렬 방식인 거고요. 가장 큰 수를 맨 앞으로 보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가 0일 때 진행을 하게 되면은 j는 i 0이니까 0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앞에 있는 친구하고 뒤에 있는 친구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i와 j의 인덱스를 비교를 하고 두 값을 교환을 해서 큰 값을 앞으로 보내는, 그래서 가장 큰 값이 앞으로 이동이 되는 내림차순인 거고요. 그래서 i가 0, j가 1일 때 3, 4 비교하면은 이제 교환을 안 하게 돼서 그냥 3, 4, 10 2, 5 요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0, j가 2일 때 3과 10을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잘못됐죠. 자, 0과 1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작으면은 이제 이 작업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교환이 되는 거는 배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 4, 그리고 3, 2, 5. 자, 그리고 얘가 이제 0에 3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10과 이제 2를 비교를 하게 되니까 얘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자, 0과 4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10과 5를 비교를 하게 될 텐데 10과 5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도 역시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맨 앞에 제일 큰 10이 이제 오게 되는 건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1 그리고 2 이렇게 진행됐을 때 4와 3인 거기 때문에 교환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와 2를 비교를 하게 될 거고 1과 3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교환을 하게 되면 출력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i가 1일 때 5가 가장 크기 때문에 10, 5, 3, 2, 4가 될 거고, i가 2일 때는 4가 가장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2와 A4를 교환을 해서 0, 5, 4, 2, 3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i가 3일 때는 3이 가장 크기 때문에 A3과 A4를 교환을 하게 돼서 10, 5, 4, 3, 2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프린트 ln이라서 줄바꿈 요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친구죠. 자, 그래서 실제 출력되는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10, 줄바꾸고 5, 줄바꾸고 4, 줄바꾸고 3, 줄바꾸고 2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선택 정렬 문제였었고 내림차순으로 해서 큰 값이
비교 기준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if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두 값이 요게 참일 경우에 교환하게 되는 건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건 거죠. 자, 17년도 이제 1회차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력된 10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핵심은 요 민이라고 하는 변수의 현재까지 가장 작은 값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요 num이라고 하는 배열에는 정수 10개가 이제 저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요 int min이라고 하는 친구는 최소값을 저장할 변수로서 우선 충분히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해 놓은 뒤에 입력값보다는 우선 항상 크도록 이제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해 놓은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nt i 이렇게 해서 변수 만들어 놓고 포문, 반복문을 돌리겠대요. 초기값 0부터 해서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얘를 이제 입력을 받겠다라는 건 거죠. 스캔F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10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 자, 여기서는 이제 정수를 10개 입력받는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0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총 10번을 반복을 하겠다. 어떻게 반복을 할 건데, 요 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친구, 요 괄호 1에 해당하는 것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요 민의 num의 인덱스 번호 그 i 순서대로 이제 바꿔주겠다. 얘가 최소값인 경우에 얘로 이제 최소값을 바꾸겠다라는 건 거잖아요. 즉, 두 번째 반복문부터는 각 배열 요소를 순회를 해서 저 민보다 작은 값이면은 계속 갱신해 나가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요 민이라고 하는 값이 999가 될 거고 1회를 돌게 되면은 이제 뭐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정수 입력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3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num의 인덱스 번호 0이라고 하는 곳에는 34가 들어가게 될 거고, 자, 만약에 다른 숫자들도 다 입력을 했겠죠. 뭐 87, 2, 19, 뭐 65, 44, 뭐 76, 32, 99, 21 이런 식으로 총 10개를 입력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각각 1, 2, 3, 4 인덱스 번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자,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뭐랑 비교를 하겠어요? 우선 최소값이랑 얘랑 비교를 하고 최소값이랑 얘랑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 얘가 더 작다라고 하면은 그 최소값을 얘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즉 여기 비교군에 와야 되는 거는 뭐다? 요게 되겠죠. 그래서 num의 i, 그 num의 i랑 비교를 해서 민보다 작으면은 얘가 최소값이야 라고 해서 값을 바꿔주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지고 오는 코드에 지금 요 빈칸에 들어갈 친구는 요 num의 i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7년도 2회차 문제 1번을 보게 되면요. 얘는 지금 입력된 10개의 2부터 지금 다음 시언어로부터 구현된 100을 넘지 않는 소수와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에서 괄호 1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변수나 조건식을 시언어 코드 형식으로 쓰시오입니다. 자, 지금 그렇다라는 거는 얘가 시작이 2고 그 지금 넘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넘버 값이 얼마예요? 100이죠. 우리 메인부터 보게 되는 거니까. 자, 넘버는 100이고 CNT라고 하는 변수는 0, i는 아직 초기화된 값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nu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00이 들어가게 될 거고, 즉 2부터 99까지의 숫자를 넣어서 뭘 호출을 해요? 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이 함수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게 되는 건 거고요. 자, 그래서 우선 2부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2부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2가 가게 될 거고, 요 넘버에 2가 들어오게 되면은 int i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자, 그래서 요 if문에 요 1번에 이제 들어갈 숫자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거고, 얘를 했을 때 뭐면은 리턴 0을 하고, 얘가 뭐면은 리턴 1을 한대요. 얘가 참일 경우에는 리턴 0, 얘가 거짓일 경우에는 리턴 1을 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카운트를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뭐일 경우에 이제 카운트가 올라가 줘야 돼요? 얘가 소수일 경우에 리턴 1이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소수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 리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즉 인수로 받은 정수가, 즉 넘버가 소수인지 검사를 해서 2부터 지금 요 넘버 빼기 1까지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턴 0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수, 즉 리턴 1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할 괄호 1에 해당되는 가장 적합한 친구는 뭐가 될까요? 소수를 구하는, 우리 소수를 구하는 조건식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 받은 넘버라고 하는 친구를 뭘로 나눠요? 지금 반복문 도는 변수로 나누어서 걔가 뭐와 같으면? 0과 같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얘는 소수가 아닌 거기 때문에 리턴 0을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소수라고 해서 리턴 1이 되게 되는 건 거잖아요. 즉 여기서 지금 요 약수를 구해서, 얘가 지금 약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약수를 구해서 만약 약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머지가 0이면은 약수가 있는 건 거잖아요. 우리 약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뭐 6이라고 하면은 1, 2, 3, 6 얘네들이죠. 얘네들 나눴을 때 0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즉 얘네들 약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 거예요? 소수가 아닌 건 거잖아요. 소수는 뭐예요? 2, 1과 2 아니면 3 나누어지는 친구가 없는 거. 1과 3. 자, 만약에 4라고 하면은 2로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카운트가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건 거고, 뭐 예를 들어서 1과 7이라고 하면은 나누어지는 친구가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가, 즉 약수가 있으면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턴 0을 하게 되는 건 거고, 약수가 없을 경우에는 리턴 1을 하게 돼서 소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소수는 뭐다? 자기 자신보다 작은 수 중에서 어떤 수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이제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0 반환, 만족하면 1 반환을 해서 개수가 누적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카운트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2부터 99까지의 소수의 개수, 100을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는 25개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 소수 찾는 문제인 건데 그 개수를 이제 사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코드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아니 조건식을 쓰라고 했는데 조건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외워서라도 작성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얘는 좀 외워두세요. 100개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25개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17년도 2회차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정수 중에서 짝수의 누적합을 구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continue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어요. 얘 뭐 하는 친구였었죠? 건너뛰는 친구였었잖아요. 홀수는 건너뛰려고 지금 여기서. 자, 보게 되면은 A는 0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0이 10보다
작을 경우에 a를 하나 증가를 시키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이 될 거고, 자, 1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과 같대요. 이거 우리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거는 짝수를 구하는 친구인 거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과 같다라는 거, 얘는 홀수인 거죠.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0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홀수인 거고요.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1과 같지 않다라는 거는 0인 거라서 짝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식은 홀수 짝수를 구하는 것 중에서 지금 1과 같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거 홀수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홀수일 경우에는 컨티뉴 위로 올라가서 다시 값을 하고, 이제 홀수가 아닌 경우 짝수일 경우에는 거짓이라 이 반복문 타지 않죠. 짝수인 경우에는 지금 도는 a 값을 썸에다가 더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a는 1부터 10까지 증가가 될 거고 컨티뉴문으로 홀수가 무시가 될 것이며, 그렇다라는 건 합산되는 값은 뭐뭐뭐예요? 2, 4, 6, 8, 10이 되겠죠? 얘네들 더하면은 이렇게 10, 이렇게 10 해서 총 30이 되겠죠? 실행되는 결과는 출력되는 결과 3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7년도 3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값을 누적을 해가는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세 개의 함수가 서로를 호출을 해가지고 그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해서 반환값을 더해주는, 10이 포함이 되는 이유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우리 0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a의 값은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if 이 구문을 타요. 그러면은 얘는 홀수가 되겠죠? 1은 홀수니까. 그래서 홀수이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지금 썸의 값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의 값은 지금 1이에요. 자, 1은 1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 증가시키면은 2가 될 거고, 얘 지금 타게 되면은 컨티뉴문 안 타죠? 왜? 2는 짝수니까. 그래서 얘 지금 보게 되면은 썸에다가 이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썸의 값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가 올라가요. 자, 2에다가 2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2는 10보다 작다. 참이죠? 하나 증가시켜요. 그러면은 3이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 해보면은 컨티뉴 타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현재 썸은 그냥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래서 4. 그러면은 a 하나 작거나 같다 참이라서 a 하나 증가시켜서 4가 되는 거고, 얘 실행해보면은 지금 홀수 아니니까 컨티뉴문 타지 않고 얘 더해보면은 4 더하기 2 하면은 6. 자, 그리고 4 올라갑니다. 4는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5는 홀수. 그러면은 컨티뉴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썸은 그대로 그냥 6이겠죠. 그러고 이제 5는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러면은 더하면은 6은 얘 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더하면은 12가 될 거고, 다시 올라가면은 6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러면은 얘 더해요. 7이 될 거고, 얘 실행시키면은 이제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7은 10보다 작다. 참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참이기 때문에 i의 값은 8이 될 거고, 얘 실행해보면은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실행시키면은 8 더해주면은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 올라갑니다. 자, 9는 10보다 작다. 참이죠?
8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은 지금 9가 될 거고, 자 9는 얘 홀수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실행시키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A의 값은 현재 20이 될 거고, 자 9가 얘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럼 A 하나 값 더하면은 10이 될 거고, 자 10은 얘 어때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0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이 올라갑니다. 자 10은 10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출을 하고 현재 썸을 출력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3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됩니다. 왜냐? 여기서 지금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게 되면요, 자 얘는 지금 이제 함수 호출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자 리설트라고 해서 지금 이 값은 뭐래요? 요 함수에 리턴되는 값이면 좋겠대요. 자 그래서 얘한테 갑니다. 여기죠. 이 함수명이 같은 친구 여기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리턴 뭘 하겠대요? 200 더하기 요 30이라고 하는 친구를 부르겠대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200 더하기 요렇게 된 거고, 지금 얘를 봤더니 얘는 뭘 리턴을 하겠대요? 자 30 더하기 10을 하겠대요. 요건 함수니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10을 또 찾아가지고 갔더니 얘는 또 뭐래요? 요 리턴 4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얘는 4를 리턴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계속 반환이 되면은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얼마예요? 23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보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지금 배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문제도 나와 있어요. 배열에 저장된 5개의 자료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자바 언어로 구현을 한 것이다.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괄호 안에 해당하는 답안을 답란에 쓰시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 안에 들어갈 조건과 요 안에 들어갈 조건을 구해주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최대값 조건을 봐야 되는데, 최대값 조건은 뭐가 돼요? 어떨 때 값을, 맥스 값을 A의 인덱스 번호 요거 배열로 바꾸면 되죠? 얘가 더 크면 그 값을 맥스 값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될 거고요. 최대값 조건은. 자 그러면은 최소값 조건은 뭐가 될까요? 요 아래 가로에 올 친구. 어떨 때 바꾸면 돼요? 얘도 역시 그 A 배열의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걔가 요 민보다 작으면은 얘가 이제 최소값이야 라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가 되는 건 거예요? A의 I 요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3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지금 봤더니 여기 지금 파워라고 하는 요 함수를 호출을 한 거죠. 우리 메인부터 시작을 하니까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얘를 지금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럼 누구한테 가요? 여기로 가겠죠. 자 그랬을 때 요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는 2가 저장이 될 거고, 요 exp라고 하는 곳에는 10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의 변수를 만들고 리설트라고 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 가지고 i는 0부터 어디까지? exp라고 했으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를 시켜 나갈 거고, 결과는 어떻대요? 리설트는 리서트 곱하기 데이터라는 건 거죠. 즉, 얘 지금 보면은 리서트 1이죠? 1 곱하기 데이터 하면 2죠. 자, 그럼 리서트 값은 뭐가 돼요?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린대요. i 하나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은
i는 현재 1이 될 거고 1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그러면은 현재 리서트 값은 얼마예요? 2죠? 2 곱하기 2 하면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리서트 값은 4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2, 4.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2 하면은 8. 8 곱하기 2 하면은 16. 이런 식으로 총 10번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즉, 2의 10제곱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2의 10제곱은 얼마예요? 1024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 실행시키면은 출력되는 결과값은 1024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값 1024. 자, 그리고 18년도 1회차 문제 2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얘는 지금 주어진 배열 95, 75, 85, 150이 차례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 얘는 배열에 저장된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출력을 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이 배열 안에는 뭐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열의 선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배열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하죠, 우리 배열 값을 선언하는 초기화, 바로 만들자마자 초기화하는 그 값을 이제 사용을 해봤었잖아요. 자, 지금 이 안에는 배열 선언할 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95, 75, 85, 150 이런 식으로 요 안에 괄호 안에 작성이 되어야겠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조건식에 해당하는 부분, 요게 괄호 1이고 요게 2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됐죠. 자, 지금 여기 요 안에 어떨 때 얘네 값을 바꿔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요 i라고 하는 값과 이제 j라고 하는 값이 있을 텐데 일부 코드가 지금 비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약간 그거 되긴 했는데, 자, j가 돼야겠죠. 자, 지금 요 2의 i라고 하는 친구하고 2의 j라고 하는 친구를 비교를 해서 2의 i라고 하는 친구가 더 크게 되면은 템프라고 하는 걸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두 개를 a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친구, 얘네 두 개 값을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있는 친구, 요 2번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2의 j가 와야 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1번 괄호에는 요게 와야 되고 2번 괄호에는 얘가 와야 합니다. 1번 괄호는 여기였고 2번 괄호는 여기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지금 얘는 3중 반복문을 사용한 버블 정렬 구조인 거죠. 그래서 i하고 j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수가 더 크게 되면은 서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작은 수를 계속 앞으로 보내는, 그래서 50, 75, 85, 95, 100 이렇게 출력이 되어야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5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중에 홀수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알고리즘을 C 언어로 구현한 코드입니다.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괄호 1에 가장 적합한 답을 쓰시오입니다. 자,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 건 거냐면은 여기를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홀수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 지금 홀수일 때 하나 더 하겠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 홀수를 구하는 조건식이 와야겠죠. 우리 아까 전에 홀수 짝수 구하는 식 말씀드렸었죠. 어떤 거 있었어요?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0과 같다라고 하면 얘는 짝수,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1과 같다라는 거는 홀수, 그리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0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얘 홀수,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1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얘는 짝수.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0이래요. 자, 여기 0이라는 건 거죠. 자, 0이었을 때 지금
홀수인 거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그 부등호가 와야 되는 건 거예요? 어떤 비교연산자? 요 친구가 와야겠죠. 0과 같지 않을 경우에 홀수다. 자,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올 친구는 다르다를 뜻하는 요 비교연산자가 정답으로 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것도 하나 올 수 있죠. 어떤 거?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거 1밖에 없잖아요. 2로 나누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걸로 쓰시거나 요걸로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18년도 2회차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자바 언어로 출력과 코드를 보고서 괄호 1번, 2번에 가장 적합한 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출력되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되면 안 되고,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 0, 1, 2, 3, 4 1, 2, 3, 4, 5 그리고 2, 3, 4, 5, 6 요렇게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요 괄호 안에 들어갈 그걸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실 요 코드만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했어요. 자, 지금 얘 몇 번 반복한대요? I? 3번 반복한대요. 최대 3번. 그리고 얘는 몇 번 반복한대요? 최대 5번까지 반복을 하겠대요. 그렇다라는 건 즉 0, 1, 2 그리고 아래는 0, 1, 2, 3, 4 이렇게 반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즉 i는 지금 뭘 나타내고 있어요? 행번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 거고, 아래 j라고 하는 친구는 열번호를 알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만들었을 때 요렇게 배열을 만들었을 때 요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였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와 뭐가 와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3과 5가 와야겠죠. 1번 괄호에는 3이 와야 될 거고 2번 괄호에는 5가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문제의 초점은 너 배열 선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본 문제인 거고, 행과 열을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요걸 알았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했겠죠. 자, 그래도 요거를 보고서 우리 어차피 반복문 도는 게 거의 유사하니까 요걸 보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연어로 출력과 코드를 보고 괄호 1에 가장 적합한 답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의 약수는 1, 2의 약수는 1, 2, 3의 약수는 1, 3, 4의 약수는 1, 2, 4, 5의 약수는 1, 5 라고 되어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걔를 토대로 괄호 안에 이제 맞는 말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소수 문제 풀면서 약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 소수는 뭐였었어요? 약수가 없는 친구였었잖아. 우리 아까 전에 어떤 문제에서 봤었냐면은 그 맨 위에 있었던 문제였었거든요. 17년도 문제에서 리턴 1, 리턴 0 이렇게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우리 약수 구하는 식 어떻게 구하죠? 자, 우리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약수식이 와야 되는 건 거잖아요. 우리 i를 j로 나누었을 때 얘가 0과 같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j는 i의 약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약수식 꼭 외워두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약간 홀수, 짝수, 약수 요 정도는 그냥 외워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약수를 구하는 식이구나. 그래서 얘에 대한 약수를 구하려면은 요 조건식 부분에는 약수를 구하는 식이 와야 하는구나. 이러면은 이중 반복문을 통해서 1부터 5까지의 숫자 각각에 대해 약수를 찾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약수의 조건을 알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다음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자바 언어로 구현을 한 것이다.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코드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A, B, C 썸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 놨고 A, B를 지금 뭘로 만들어 놨어요? 1로 초기화해 놓은 거죠. A는 1, B는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썸에다가 A랑 B를 더하겠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썸의 초기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 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쵸? 지금 A는 1, B는 1, 썸은 2가 된 겁니다. A 더하기 B 했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I는 3부터 어디까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현재 I는 3이고요. 자,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자, 그래서 얘 실행시키면은 C라고 하는 친구는 A 플러스 B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A 더하기 B 하면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썸한테 그 C를 더해서 그걸 썸한테 넣겠다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썸은 얼마가 된 겁니까? 2 더하기 2 했으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를 B의 값으로 이제 넣어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B에다가는 C의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A는 1, 그리고 B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C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C는 현재 2가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2가 된 거고, 자, 다시 반복문을 타요. 자, I를 하나 증가를 시키겠대요. 그럼 I는 현재 4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작성을 합니다. A 더하기 B를 해줘. 그러면은 1 더하기 2 한 거니까 얘는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썸에다가 현재 그 썸값 더하기 C 하게 되면은 3 더하기 4 하면은 뭐가 됩니까? 7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에다가 B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2가 될 거고, B에다가 C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3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요. I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럼 I는 5가 될 거고, 자, C에다가 A 더하기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는 5가 될 거고요. 자, 5에다가 썸을 더해가지고 그걸 썸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얘는 이제 7 더하기 5 했으니까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값을 B로 바꿔라. 자, 그러면은 3이 될 거고, B는 C의 값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5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의 값을 하나 더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6이 될 거고요.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탈출을 하겠죠. 자, 이때 썸의 값은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썸 마지막 값 얼마예요? 12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되는 결과는 12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3회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6면 주사위를 10번 굴려가지고 나온 각 면의 수를 배열에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지금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우리 메인부터 시작을 해줘야겠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한다. 프로그램에 이제 분석을 해서 괄호 1번, 2번에 가장 적합한 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 보게 되면은 메인이 여기 있죠. 얘도 지금 인트가 좀 빠지고 문제가 좀 잘못되기는 했는데, 자, 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히스트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서 각 값을 초기화를 시키는데, 우리 뒤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지 않으면은 요 뒤에 다 0으로 초기화가 될 거죠. 즉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사위 눈의 빈도를 저장하려고 하는 배열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니까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 빈도를 저장하려고 하는 배열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과 i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얘는 함수입니다. 얘가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난수를 발생을 시켜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stdio.h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std library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들 이제 또 불러오려면은 time, 왜냐면 이 타임 함수도 있으니까 time.h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헤더 파일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실행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난수 시드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자, 지금 요 랜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뭘 발생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1부터 6 사이의 난수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히스트 여기에다가는 해당 눈에 그 인덱스를 이제 추가를 해서 얘 친구들을 이제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해당 눈의 주사위 인덱스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얘를 인덱스를 지금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주사위 눈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1부터 6까지 사이에 난수가 생성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거를 인덱스에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구문이 뭐냐면은 1부터 6 사이에 난수를 생성한다. 즉 주사위 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와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주사위 눈이 나온 횟수를 카운트를 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이 나오게 되면은 이 0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겠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인덱스 번호 자리인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와야겠어요? n-1이 와야겠죠. 주사위 눈을 설정이 돼야 되는 건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계속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난수 시드 생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얘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시드를 설정을 한다라는 건 거예요. 즉 계속 시간에 따라서 매번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인덱스에 따라서 그 등장 횟수를 이제 저장하겠다라는 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에서는 17, 2에서는 뭐 15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배열 인덱싱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n-1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 1부터 5 사이에 그 배열 인덱스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배열 인덱싱을 사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반복문을 계속 돌리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얘를 출력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 요 뒤에 올 친구는 i가 되겠죠. 얘는 이제 저장이 된 값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난수 생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배열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초기화 시켜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는 건 거잖아요. 난수를 활용을 해서 반복 실험을 하고 코드 구조에 지금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풀어본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괄호 안에는 n-1이 오게 될 거고, 2번 괄호 안에는 요 배열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씩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 친구가 오는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9년도 1회차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 보게 되면은 자바 언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됩니까? 시작점은 어디라고 했어요? 늘 여기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메인이라고 하는 요 자리.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지금 슈퍼 오브젝트 A라고 해서 슈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지금 변수 A라고 하는 친구 만들었고, 자, 지금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객체는 어떻게 만들겠대요? 여기 지금 빠졌죠? 자, sub 오브젝트라고 하는 친구로 객체를 만들었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봤더니 혹시 생성자가 있나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클래스 명으로 해서 만들어진 친구는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생성자는 따로 없고, 그 다음에 a.p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지금 뭐에 대한 문제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paint라고 했는데 얘 어떤 친구를 불러올까라는 건 거예요. 자, 지금 요 친구로 만들어졌으니까 요 안에 지금 paint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죠. 자, 근데 얘를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얘가 아니라. 왜? 우리 객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위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얘가 먼저 실행이 될 텐데, 근데 봤더니 뭐래요?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했어요. 우리 슈퍼라고 하는 친구는 어떨 때 사용이 되는 친구라고 얘기했죠? 부모 클래스에 접근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 페인트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요 서브 오브젝트에 있는 페인트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내부에서 지금 슈퍼 드로우라고 하는 친구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누구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친구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쵸? 지금 여기서 슈퍼 드로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드로우가 아니라 요 친구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모 클래스에서 요 드로우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호출을 하지만 내부에서 다시 드로우를 호출을 할 경우에는 오버라이딩 된 누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까? 서브 오브젝트의 드로우가 호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친구가 호출이 돼서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친구가 호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출력을 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요 시스템 out.println이라고 하는 친구를 요 슈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친구를 또 호출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서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호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요 앞에 드로우 앞에 this라고 하는 거를 붙이면은 이제 요 슈퍼라고 하는 요 친구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요 this라고 하는 친구가 현재 자기 자신,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친구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친구인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전히 얘는 지금 누구로 만들어졌어요?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친구로 해서 만들어졌죠. 그렇다라는 거는 여전히 요렇게 호출을 하든 요렇게 호출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얘 서브 오브젝트를 호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this 드로우가 되든 드로우가 되든 무조건 요 서브 오브젝트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건 거고, 얘를 이제 슈퍼 오브젝트만 출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얘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드로우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얘 그냥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다른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잘못 생각을 했는데, 얘 만약에 자기 자신을 얘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선 작업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속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는 계속 얘를 부르게 되고, 얘는 계속 또 얘를 부르게 되고, 얘는 또 계속 부르게 되고, 재귀함수인 거죠. 무한재기,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무한재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얘 실행해보면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걸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우선시 돼서 실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요 드로우라고 하는 친구, 여기 지금 오버라이딩한 부분이 없어져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얘는 자바 언어로 구현을 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지금 봤더니 1부터 어디까지예요? 110까지 정수 중에서 얘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짝수를 구할 때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은 얘가 짝수였었죠. 자, 사실 짝수는 뭐예요? 2의 배수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얘는 4의 배수를 뜻하는 거겠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거는. 자, 그래서 4의 배수일 때마다 그걸 썸을 하나씩 이제 더해달라라는 건 거잖아요. 썸 플러스 1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4의 배수는 총 몇 개냐라고 해보면은 세보면은 4, 8, 12 이런 식으로 쭉 세면은 총 몇 개가 나오냐? 110을 4로 나누었을 때 2, 8, 3, 10 하면은 7, 28, 20.5. 자, 27.5라는 거는 정수개수 총 27개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4의 배수는 27개구나 라고 해서 27이라고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년도 1회차 3번 문제이고요. 자, 지금 1, 2, 3, 4, 5, 6, 7을 입력을 받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을 해가지고 28을 출력을 하게 된 거고, 즉 입력된 그 정수의 각 자리 숫자를 더한 값을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래서 자, input num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scanf 입력을 받으려고 한대요. 자, 정수 입력 받을 예정이고 그 입력 받은 친구를 인풋에다가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반복문 어떻게 돌리겠대요? 1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참인 경우잖아요. 자, 그래서 무한 루프 이제 돌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f 만약에 뭐가 0과 같으면은 탈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그 각 자리 숫자들을 뭘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입력 값이 어떨 때 탈출이 되어야 할까요? 조건이 우리 지금 얘 문제 보게 되면은 while 루프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입력값이 지금 이제 0이 될 때까지의 각 자리 숫자를 요 썸한테 누적을 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 지금 if문에 입력값이 0이 되어야지 가능한 거니까 우리 입력값에 해당하는 친구는 뭐가 해당이 돼요? 우리 입력값에 해당하는 친구는 인풋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1번 괄호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가 인풋이 돼야 되는 건 거고, 자, 썸에서 썸을 이제 더하기를 하는데 얘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인풋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썸에다가 누적을 시키고, 그렇다라는 거는 그 각 자릿수가 이제 썸에 누적이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정수 나눗셈을 진행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얘 그 인풋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로 나누어야 될까요? 뭘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그거로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얘 작업을 하는 친구는 자, 인풋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요거 이용하는 거는 마지막 자릿수를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뭐를 몫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얘를 인풋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얘 자릿수 분리 알고리즘인 건데, 자, 얘 정수 나눗셈으로 자릿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얘와 다르게 인풋 나누기 10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얘는 정수 나눗셈으로 그래서 각 자릿수마다 더한 값을 이제 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조건식은 이제 인풋이 0과 같을 경우가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눗셈 기준은 얘가 진행이 될 텐데 각 자릿수 1, 2, 3, 4, 5,
6, 7, 얘가 28이 된다라는 건 거잖아요. 즉, 요 인풋을 10으로 나눴을 때 얘는 끝자리를 이제 추출을 하겠다라는 건 거고, 그리고 그 추출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요 10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 앞자리로 이동을 시키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릿수 누적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인풋은 1, 2, 3, 4, 5, 6, 7이 될 거고, 요 작업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7이 되겠죠. 맨 끝자리 이거 가져오는 거니까 누적 합인 넘은 7이 될 거고, 인풋을 이제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1, 2, 3, 4, 5,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풋 나누기 이제 10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그 자릿수는 6이 될 거고, 얘를 또 이제 정수 나눗셈으로 나누게 되면은 1, 2, 3, 4,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누적 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7 더하기 6 하니까 13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인풋 하나씩 줄여 나가고, 요걸 통해서 한 자리씩 꺼내고, 얘를 통해서 한 자리씩 줄여 나가는, 요렇게 푸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년도 2회차 문제 1. 자, 얘는 자바 언어로 구현이 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추출을 해라 라고 하는 건 거고요. 자, 얘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여기 지금 배열을 만들었어요. 정수 5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친구 영어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우리 i는 0부터 5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이제 실행을 시킬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배열에다가 i 값 더하기 1을 해가지고 하나씩 넣겠대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길이가 5인 정수 배열을 해가지고 그 배열에다가 1, 2, 3, 4, 5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로 따지면은 0, 1, 2, 3,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요렇게 배열 안에다가 값을 저장을 시키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얘 지금 뭐예요? 향상된 포문인 거죠. 우리 얘 공부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배열 요소들의 모든 값들을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요 배열에 있는 친구들을 요 i가 다 탐색을 하면서 다 꺼낸 다음에 그 i 값을 어디다가 result라고 하는 값에다가 하나씩 더하겠대요. 그렇다라는 건 이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 다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겠다라는 거고, 얘 다 더하면은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출력되는 실행 결과는 15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열값 저장 이렇게 됐고, 요 향상된 부분 쓸 수 있느냐, 요 배열 다 탐색하겠다라고 한 친구니까 다 탐색하면은 15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년도 2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 선택정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배열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정렬된 배열을 출력하는 문제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선택정렬이라는 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요 부분에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위치 i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i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가지고 이제 뭐랑 교환을 해요? a의 i하고 이제 교환을 하고 현재 위치 i랑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얘 내림차순 정렬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선택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그 리스트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맨 앞과 교환을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 if은 여기를 보고서 내림차순 정렬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각 회차마다 가장 큰 값을 이제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요 초기값은 뭐예요? 4, 3, 5, 2,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0회차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자, 이제 1회전을 이제 돌립니다. 자, 1회전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뭐가 돼요? 요 SW라고 하는 친구는 J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4가 될 거고 정렬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1회전은 10과 4가 교환이 되게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10과 이제 4가 교환이 된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회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얘는 2가 진행이 될 거고 5하고 3이 교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 5, 3, 2, 4 그리고 3회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이제 3과 2가 교환이 되게 되면은 요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출력되는 결과 단계별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그 값이 요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 그 원리 보고서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아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년도 2회차 문제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보게 되면은 문자열에서 숫자 부분을 역순으로 바꾸는 문제인 거고요. 자, 입력되는 그 문자에 따라서 실행되는 결과가 5, 4, 3, 2, 1, 0, 0, 0, 0. 자, 실제 있는 값은 1, 2, 3, 4, 5, 0, 0, 0이었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달라라는 거예요. 즉, 문자열에서 숫자 부분을 역순으로 바꾸어달라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중에서 0이 나오기 전까지의 부분을 뒤집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입력되는 문자, 길이 문자는 8개짜리 문자열인 거고, 자, 얘는 문자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복문을 돌리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포문으로 자, 이제 0 시작이 돼서 얘 8보다 작을 경우에 얘를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 뭔 거예요? 0의 위치를 탐색하려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0의 문자를 이제 탐색을 하게 되면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는 건데, 0 문자 탐색하는 거 어떻게 진행하면 돼요? 이 값이 0인지 보고 얘가 0과 같으면은 브레이크 탈출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우리 str에 i라고 하는 배열이 뭐와 같으면 얘 문자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0이라고 하는 문자와 같으면 0이라고 하는 문자와 같으면 즉 0이라고 하는 문자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는 i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i 빼기 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 0이라고 하는 문자 이전까지 즉 i 4까지 역순을 조정을 하려고 한다 라는 건 거고, 왜냐면은 0까지는 안 건들잖아요. 그 전까지 그 문자들을 이렇게 역순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하는 과정은 0 이전까지인 i4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 거고, 자, 이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양쪽 문자들을 교환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좌우를 교환을 해가지고 문자열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초기의 문자열이 1, 2, 3, 4, 5, 0, 0, 0이었었는데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덱스 번호 0번하고 인덱스 번호 4번이 바뀌게 돼서 이제 그 결과가 5, 2, 3, 4, 1, 0,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덱스 번호 1번하고 3번하고 바꾸게 되면은 5, 4, 3, 2, 1, 0, 0, 0 요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친구들은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가 아니라 인덱스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 거고, 우리 문자인지 숫자인지 구분을 해서 0이 지금 문자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건으로 오는 거를 그냥 str에 i번째에 있는 친구가 0과 같으면 얘를 이제 탈출시켜줘가 아니라 얘는 지금 문자 0인 거라서 여기 문자로 이렇게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괄호 안에 가장 적합한 답은 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는 요거 지금
구해내는 문제였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년도 1회차 문제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제 함수에서 정수 배열을 반환을 하고 그 배열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자, new int 4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크기가 4인 정수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int b라고 하는 곳에는 그 a 배열의 길이가 이제 크기가 이제 얼마예요? 4죠. 자, 그래서 b에는 이제 4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0부터 4까지 요 배열에다가 i 값을 이제 집어 넣겠대요. 자, 그러면은 뭐뭐뭐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a에는 0, 1, 2, 3, 2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초기화되는 배열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return a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반납된 친구가 요 a라고 하는 배열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렇다는 거는 a는 얘를 뜻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a의 길이 얼마예요? 4죠. 4까지 반복을 할 예정이고 얘네들을 하나씩 출력을 하는데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입니다. 그러면 줄바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출력할 때 0, 여기 지금 띄어쓰기 하나 있으니까 띄어쓰고 1 하나 띄어쓰고 2 하나 띄어쓰고 3 하나 띄어쓰고 이렇게 해서 0, 1, 2, 3이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배열의 길이를 정확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 문제였었고요. 자, 20년도 1회차 문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한 제어문 흐름을 묻는 문제이고요. 우리 케이스 구문 사이에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연속 실행이 되는 특징을 이제 활용한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 스위치 케이스 문제 나오면 항상 뭘 먼저 보시라라고 얘기했어요? 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얘 C는 1이고 지금 스위치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몇 번 케이스로 찾아가요? 3번 케이스로 찾아가겠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로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C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키겠대요. 그럼 현재 C는 0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여기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서 탈출하고 이제 0을 출력을 했으면 되는데 브레이크라고 하는 친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4번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봤더니 C에 3을 더하래요. 자, 지금 현재 C는 0, 여기에 3 더하면은 C는 3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나 봤더니 또 없어요.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래 있는 거 또 실행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5번 실행을 시키면은 자, C에서 그 값을 10을 빼달래요. 그러면은 3에서 빼기 10 하면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러고 또 브레이크 있나 봤더니 브레이크가 또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디폴트 값까지 실행을 시킵니다. 자, 현재 C의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 이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이제 프린트 F 출력하겠다. 얘 C를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문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해당 문제 흐름 제어에 대한 개념 확인용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꼭 브레이크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버블 정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열을 뭘로 한 거예요? 얘 봤더니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한 후에 이제 출력을 하는 친구인 거죠. 자, 우리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인접한 두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교환을 한 다음에 그 큰 값을 뒤로 보내는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총 4번의 바깥 반복을 통해 가지고 정렬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배열 크기는 마이너스 1만큼 반복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얘 지금 첫 바퀴를 돌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요 지금 배열이 85, 75, 50, 100,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75, 50, 85, 95, 100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접한 우리 처음에 얘네 두 개 비교해가지고 어때요? 85가 더 크네 이러면 뒤로 보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얘네 둘이 비교를 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85가 더 크네. 그럼 50이랑 바꿔. 이렇게 된 거고. 자,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85 그냥 그대로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95하고 100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건 거고. 자, 2회차를 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네 두 개 비교를 해요. 50이 더 작죠? 자, 그러니까 50, 75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75랑 이제 85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작은 게 맞으니까 85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85랑 95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얘는 이제 두 번째 바퀴까지만 돌면은 이제 세 번째 바퀴 돌렸을 때 정렬이 완료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값이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로만 따지면은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중요 포인트는 여기가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J 앞에 있는 값하고 뒤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큰 값을 어떻게 해라? 바꿔라. 그래서 더 큰 값이 뒤로 가게 된다. 그래서 배열 크기가 5이기 때문에 바깥쪽인 루프는 4번 반복을 하게 되고, 만약 얘가 내림차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부등호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는 이제 50, 75, 85, 95, 100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0년도 2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파이썬에 우리 셋 자료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건 거죠. 자, 우리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중복을 제거를 하며 그리고 순서가 상관이 없는 친구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중복 허용하지 않고 요소의 순서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로 얘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 추가하려고 하면은 애들, 삭제하려고 하면 remove, 여러 개를 한 번에 삽입을 하고 싶으면 update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처음 초기 집합은 한국, 중국, 일본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dd 베트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자, 베트남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d 중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미 여기 아시아에 중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이미 하기 때문에 중국이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remove 일본을 하겠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본이 제거가 되었고요. 자, 그럼 현재 지금 아시아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아 업데이트 한국, 홍콩, 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존 집합에 한국, 홍콩, 태국을 넣겠다라는 거죠. 근데 봤더니 한국 어때요? 이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추가되지 않고 홍콩이랑 태국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뒤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 집합인 거기 때문에 자, 집합 표시 이렇게 해서 자, 뭐뭐 있어요 지금?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날아갔으니까 없고, 베트남, 그리고 홍콩, 그리고 태국 요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집합 출력은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얘 집합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서 얘네 순서가 바뀐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대신 없는 요소가 갑자기 생겨난다라든지 있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은 걔는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도 2회차 문제 2번이고요. 얘는 지금 딱 봐도 지금 익스텐드 있는 거 보니까 상속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시작점은 어딥니까? 여기죠. 자, 그래서 봤을 때 parents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p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child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객체 생성하는 우리 메서드 뭐죠? 객체 생성하는 연산자, new 연산자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new가
되겠고요. 자, 얘 내용 살펴보게 되면 얘 출력은 그럼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new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해보면은 자, 누구한테 가요? 여기로 가겠죠. 얘 객체로 만들어진 친구니까 그쵸? 얘 클래스로 만들어진 이 객체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페런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는 요 child라고 하는 친구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라고 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show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호출을 해요? 얘를 호출을 해요? 얘를 호출을 하겠죠. 왜? 얘 지금 객체 뭘로 만들어졌어요? 자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요 아래에 있는 친구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child라고 하는 친구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메서드 호출할 때 참조 변수의 실제 객체 타입에 따라 가지고 그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 지금 업캐스팅 돼가지고 페런츠로 지금 변수 만들었다고 여기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업캐스팅을 했더라고 해도 지금 객체가 지금 요 친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자식 메서드가 우선이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시작점은 또 여기가 되겠죠. 자, 지금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OBJ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자, B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처음 생성자 할 때 값을 보내겠다라는 건 거죠. 자, 얘 실행시키면은 어디로 가나요? 얘한테 가겠죠? 얘 지금 B 만들게 되면은 우리 지금 클래스 명하고 같으면은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진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걔 생성자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쟤 지금 생성자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자식 클래스 B의 생성자를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요 A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뭐가 들어가요?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슈퍼해서 얘도 뭘 넣어요? 뭘 보내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A 클래스라고 하는 친구를 부르게 될 거고, 자, 얘는 지금 값을 10을 받게 됐고 this A라고 하는 요 A한테 뭐가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슈퍼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디스플레이 호출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여기로 가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출력해줘 뭐를? A는 A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A 값 뭘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지금 10으로 넣어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값은 10이 되었죠. 그래서 A는 10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성자 매개 변수 A를 인스턴스 변수에 이제 저장을 시켜가지고 그 저장된 값을 출력을 시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슈퍼는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불러주는 친구, 그리고 우리 생성자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어떤 순서대로 이제 호출이 돼요? 생성자는 부모에서 자식 순서대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요 this A라고 하는 친구는 웬만하면은 요 인스턴스 변수들을 이제 초기화를 시킬 때 자주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디스플레이 오버라이딩 된 친구가 없어서 우선 부모 메서드를 그대로 호출을 한 거고, 만약 요 아래 그 디스플레이를 따로 만들었다,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친구를 호출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여기에 이제 따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오버라이딩 된 것을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었다라고 하고 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친구가 따로 재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뭘 부르겠어요? 위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친구를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슈퍼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위에 있는 부모 클래스를 호출하는 친구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0년도 3회차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한번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0,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0은 10보다 작거나 1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i를 하나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i는 1이 될 거고, 자, c는 현재 0입니다. c의 값 곱하기 i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뭘 곱해도 0 곱하기 0 하면은 0이 될 거예요. 2회차에서 i 하나 증가시키고 이제 c의 값을 또 곱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0이 되겠죠. 3도 0, 4도 0. 이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 0이라는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무조건 0이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항상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결과는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얘 아까 전에 봤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죠. 자, 우리 R100이라고 하는 친구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갔더니 어때요? 200 더하기 R10을 하겠대요. 자, 그래서 봤습니다. R10 어디 있는데, 그래서 얘 호출을 했더니 얘는 30 더하기 R1을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럼 R1은 어디 있는데? 라고 해서 가보면은 R1은 뭘 리턴을 합니까? 4를 리턴을 하죠.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얘네 다 더하면은 23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3회차 문제 3번. 자, 얘는 지금 추상 클래스에 대한 문제라는 거 볼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 abstract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vehicle이라고 하는 친구는 추상 클래스이며 지금 요 getName이라고 하는 요 친구들은 대신 얘는 스트링을 매개 변수로 받는 이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거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항상 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vehicle이라고 하는 친구로 obj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그리고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예정인데 car 클래스를 가지고서 만들 예정이야. 즉 얘를 토대로 객체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처음에 보낼 때 뭘 보낸대요? 값을 스파크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겠대요. 지금 얘는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 오버로딩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 오버라이딩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걸 재정의하는 게 오버라이딩이었었고 오버로딩은 이제 이름이 같은 메서드를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라든지 개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친구였었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요 친구 어디로 찾아가나요? 얘 지금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 거죠. 왜? 얘 뭐예요? 문자열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없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얘 지금 보면은 문자열이 아니고 우선은 얘 문자열인 건데 지금 생성자 봤더니 생성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로 찾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var, 여기 var이라고 하는 곳에 스파크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게 될 거고 자, 그래서 name에다가 그 슈퍼네임이라고 하는 친구. 자, 슈퍼네임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 있어요? 자, 슈퍼네임과 지금 카네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임이라고 하는 슈퍼네임에도 지금 뭐가 저장이 된 거예요? 스파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저장이 된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숨겨놔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카네임이라고 하는 카가 갖고 있는 요 네임도 지금 스파크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금 스파크로 바꿔줘 라고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출력을 하겠대요. 자, 뭘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그 obj라고 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get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걔를 이제 실행을 시켜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지금 뭐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매개 변수가. 그렇다라는 거는 얘는 올 수 없고 얘도 올 수 없겠네요. 왜? 얘네들은 지금 매개 변수를 하나씩 받는 친구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기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 보게 되면은 vehicle name에다가 그 name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이제 붙여가지고 작성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 출력되는 결과는 vehicle name 하고서는 지금 name 값 뭘로 초기화 됐었어요? 아까 스파크로 여기 초기화 시켰었죠. 자, 그래서 스파크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나 생성자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그 같은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항상 봐야 돼요. 얘 지금 매개 변수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리고 걔가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서 걔한테 맞는 그 인자 타입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 봤더니 a는 0, sum은 0이래요. 그러고 a를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얘 실행시키겠다. 이거 아까 전에 푼 문제하고 거의 동일하죠. 자, 얘 뭐예요? 지금 a라고 하는 친구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그렇다는 건 얘 뭐예요? 홀수일 때는 이제 위로 그냥 올라가라, 무시하고 올라가라 라는 거. 즉 어떨 때 이 어떨 때 이걸 더해요? 짝수일 때 요 썸의 값을 더하게 되겠죠. 누적합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는 왜? 홀수일 경우에는 컨티뉴 때문에 아래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위로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a가 1일 때는 홀수라서 건너뛸 거고 a가 2면은 짝수니까 썸은 2가 되게 될 거고 3이면은 홀수 건너뛰고 그 다음 이제 4가 되면은 썸은 6이 될 거고요. 자, 5 홀수니까 건너뛰고 6이니까 썸 하면은 12 그리고 7 건너뛰고 8이면은 썸 20 9 건너뛰고 자 10 하면은 참이니까 30이 되겠죠. 여기서도 10이 참가 되는 거는 9일 때 들어가서 여기 A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 출력되는 거는 30이 출력이 되겠구나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원 리스트를 순회를 해가지고 각 행의 요소를 출력을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 지금 초기화가 되었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롤 0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가 지금 0번째, 얘가 지금 1번째, 얘가 지금 2번째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시켜보면은 요 요소가 하나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얘는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AND 조건이 항상 뭐라고 했어요? 줄바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줄바꿈이 돼서 여기 자리에 이제 출력이 될 건데 자, 롤에 2에 1이래요. 자, 2에 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0, 1, 2 세 번째 리스트에 지금 6, 7, 8, 9 중에서 몇 번째 요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0, 얘가 지금 1이라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요소인 7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7이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돌려고 한대요. 이 in 뒤에 자리에는 반복 횟수 자리로서 3개가 올 수 있었죠. 문자열, 튜플, 리스트. 자, 그래서 요 sub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딜 탐색을 합니까? 여기를 이제 탐색을 하게 될 거고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sub을 탐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여기를 탐색하게 되면은 각각의 세부적인 1, 2, 3을 탐색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근데 아이템을 출력을 하는데 이때 AND 조건이 뭐래요? 요 줄바꿈이 아니라 지금 띄어쓰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바퀴 돌게 되면은 1 하나 띄고 2 하나 띄고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이제 구문을 하나 쓴 거잖아요. 프린트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AND 조건이 줄바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그 sub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얘 탐색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템 하나씩 탐색해서 출력한다라고 했으니까 4 띄어쓰기 하고 5 하고 줄바꿈 하나 시키면은 여기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것까지 탐색을 하게 되면은 6, 7, 8,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sub이라고 하는 친구는 각각의 행을 의미를 하고,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친구는 각 행의 요소를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반복문의 기초 개념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도 4, 5회차의 문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수 n에 저장된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다. 자, 괄호 1번, 2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은 여기, 괄호 2번은 여기에요. 자, 지금 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10을 2로 나눠요. 자, 나눴을 때 몫이 5, 나머지는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자, 그러고 2를 또 2로 나눠요. 5를 이제 2로 나누게 되면은 몫이 2가 될 거고, 얘는 나머지가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2로 나눠요. 그러면은 몫은 1이 될 거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 10진수를 이제 이진수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얘 지금 배열이 몇 배열이에요? 8글자짜리 8개의 공간을 갖고 있는 친구인 거고, i는 0, n은 10이라고 했어요. 자, 반복문은 어떨 때 돌면 되나요? 어떨 때까지 돌아야 되는 건 거죠? 우리는 그 나누어야 되는 친구가, 요 10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될 때까지 하면 돼요? 0보다 클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의 값은 0보다 큰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i 뿔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i는 0, 그래서 0이 될 거고, 이 식이 끝나고 나면은 i의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킬 거예요. 왜? 후이 연산자니까, 후치니까 i가 뒤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a의 0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0이 될 거고, 이제 a의 이제 어디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어요? 얘네들 지금 나눠가지고 지금 몫을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제 요게 되는 거잖아요. 10을 2로 나누었을 때 요거 기호는 몫을 가지고 오는 친구였고, 얘는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친구였어요. 자, 지금 여기 작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지금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 101010 101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얘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숫자는 뭐예요? 나머지가 이진수를 구할 때 해당이 되는 친구인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뭘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나머지를 구하는 친구가 있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와야 돼요? 우리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구해가지고 넣을 거고, 그리고 2로 나누었을 때 몫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구에다가 그 n으로 바꾸고, 그 n이 이제 또 저 여기 10이라고 잘못 작성해놨죠? 0보다 클 경우에 해야 되는데, 자, 0보다 크다 참이죠? 5니까. 그래서 5 얘 또 실행시켜가지고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확인해서 이진수 구하고, 얘 또 몫에 해당하는 걸로 또 n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은 이진수가 구해지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얘 해보면은 여기 1에 해당하는 거는 n이 0보다 클 경우, 그리고 요 2번에 해당하는 친구는 n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친구를 배열에 저장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은 10을 2로 나눈 나머지를 배열에 저장을 하면서 몫을 다시 그 n으로 갱신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이진수의 각 자리의 값이 되며 그 순서는 반대로 이제 저장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 마지막 포문에 어떻게 출력을 하겠다? 역순으로 이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을 2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A 0은 0, A 1은 1,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0, 1, 그리고 A의 2는 0, A의 3은 1,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N이 뭐가 돼요? 얘를 이제 2로 나누게 되면은 N은 0이 되겠죠. 여기 4번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럼 N이 0이었을 때는 0보다 클 때 얘를 돌린다라고 했으니까 반복 종료가 될 거고, 자, 얘 지금 출력하는 거 역순으로 이제 출력을 하니까 그 출력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0000 1010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가지고 괄호 1, 2 안에 들어갈 답, 얘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 아까 전에 푼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면은 얘 2차원 배열 구성해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가지고 각 요소 계산해서 저장하고 출력하는 문제인 거죠. 자, 각각 배열의 크기, 행과 열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거고, 얘 지금 3과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 숫자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1번에 들어갈 답은 3, 그리고 괄호 2번에 들어갈 답은 5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배열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라는 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도 4, 5회차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C언어로 구현이 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문자열 코리아라고 하는 친구를 가리키는 포인터 P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열들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봤더니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대요. %s라고 작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자, 그럼 얘한테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지금 P를 넘겼어요. 자, P를 넘겼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주소를 넘겼다라는 건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널문자 전까지 끊어오는 거니까 첫 번째는 K, O, R, E, A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도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대요. 자, 근데 봤더니 P에다가 더하기 3을 하래요. 자, 여기가 P였어요. 지금 얘는 P 플러스 0이 된 거죠.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더하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출력을 하겠다. 널문자 전까지 그럼 뭐가 나와요? 이 A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 하나를 출력을 하겠대요. %C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P가 가리키는 거. 자, 현재 지금 P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P가 갖고 있는 주소는 여기죠. 얘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가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K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P의 주소를 3칸 이동을 시킨대요. 그럼 어디였어요?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시키면 여기였었잖아요. 그 주소를 찾아가서 문자 하나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2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P에서 3칸 뒤에 문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도 문자로 출력을 하겠대요. 자, 근데 봤더니 자, P가 갖고 있는 거를 주소를 찾아가. 그럼 뭐가 나와요? K가 나오게 되겠죠. 자, K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그쵸. M이 되겠죠. 우리 얘는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였고요. 우리 K의 아스키 코드는 75인데 75 더하기 2 하면은 77이 될 거고 77을 이제 그 문자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M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M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얘도 역시 어디가 시작점입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킨대요. 자, 페런츠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수 하나 만들고 뉴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왔어요.
자, 그래서 왔더니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이제 왔더니 얘가 지금 페런츠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알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출력해줘. 뭘 출력하면 되는데? 라고 해서 봤더니 그 OBJ가 갖고 있는 compute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있을 텐데 그 메소드를 호출해줘. 근데 그 값은 초기 값은 뭐를 보내겠다? 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4를 보내겠다라는 건 거죠. 그렇다는 거는 요 num이라고 하는 곳에는 4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걸 거고, 자 4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실행을 합니까? 얘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compute num 빼기 1 하게 되면은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compute num 빼기 3을 하게 되면은 4 빼기 3 하면은 1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재기함수인 거예요. 자기 호출, 자기 자신을 지금 호출하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신 우리 아까 전에 드로우처럼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한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종료 조건이 필요합니다. 꼭 얘가 돌다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C는 3 보게 되면은 자 3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뭘 실행을 합니까? 얘를 또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나누게 되면은 자 C 자 3 빼기 1 하게 되면은 2 그러고 C는 3 빼기 3 하면은 0. 자 그리고 얘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num을 반환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봤더니 얘 어때요? 얘로 이제 가면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켰더니 요 num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2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래가지고 재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얘부터 이제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시켜보면은 C에 2 빼기 1 하면은 1 그리고 C에 이제 num이 2니까 2 빼기 3 하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얘 0 살펴보게 되면은 0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래서 num 그대로 반납하면 0이 될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있었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 1 실행해보면은 return num이라고 했으니까 1 호출하게 될 거고 1을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도 이제 그대로 num 호출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얘 실행시키면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얘도 부르게 되면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작성해주면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 상쇄시키고 0 계산 안 되니까 계산해보면은 1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21년도 1회차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 지금 파이썬으로 구현된 부분이고요. 자 지금 클래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나 라고 해서 봤더니 얘 지금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얘부터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하는 친구로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걔가 이제 뭐래요? 요거래요. 그렇다라는 거는 요 리스트로 이제 만들어줬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요 str0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비어있는 문자열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 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복문돌 변수 i가 있고 in myvar.a 걔가 갖고 있는 a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의를 했고 그 클래스 안에 a라고 하는 리스트에 여러 도시 이름들을 저장을 했으며 그 myvar.a라고 하는 곳은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도시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리스트인 거죠. 즉 얘인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각각의 도시에서 그 I는 얘네들이 되겠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자, 거기서 0번째 요소를 끊어가지고 오겠대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0번째 요소는 뭐가 돼요? S가 되겠죠? 자, 우리 비어있는 문자열에 S 더했으니까 S가 될 거고, STR0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I가 다음 요소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겠죠? 자, 여기서 또 그 0번째 요소를 뽑아다가 STR0 1에다가 붙여주겠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S 저장되어 있었죠. 여기다가 K 붙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 요소로 가게 되면은 I가 이제 첫 글자가 되니까 거기를 또 요 STR01에다가 붙여달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각각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붙이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각 도시의 이름에서 첫 번째 문자 I 그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추출을 해서 그 str01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계속해서 이어 붙이는 거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문자는 요게 되겠구나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다라는 걸 아셨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열 슬라이싱을 해오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해오는 친구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얘는 지금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행 결과를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얘 배열 어떤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지금 45, 50, 75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줄에 이제 89라고 되어 있는 건 거죠. 자, 지금 AA라고 하는 배열의 0번째 자, 요거 어떻게 푸시면 돼요? 얘 길이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건 거죠? 그쵸, 3이 되는 거죠. 45, 50, 75라고 되어 있는 그 요소의 길이인 거니까 얘는 이제 3이 될 거고요. 자, A1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가 0, 얘가 1이에요. 자, 얘 길이 얼마예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1이 될 거고요. A0의 0번째 요소래요. A0이라고 하는 거에 0번째 요소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45가 될 거고 AA의 0번째에 1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거 0번째에 1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0 그리고 얘는 1의 0번째라고 얘기했죠. 얘 지금 1의 0번째 얘 요소니까 89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3, 1, 45, 50, 89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C 언어 이제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